그럼 이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 문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, 또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, 아니면 했었는지, 뭐 제가 알기로는 발표하신 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아마 또 어떻게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하면 선생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? 그러니까 그 참사 현장에 있는 포스트잇을 저도 그러니까 애도의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게 아니라 분노와 이 해결되지 않은 갈증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걸음이 옮겨졌고요. 계속 이제 그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것보다 그냥 그들 곁에 좀 한 번이라도 더 가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문학적인 뭔가 고민들이 그 안에서 배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인물들의 재현, 뭐 그런 것들이 공적 재현 이런 것들을 뭐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을까요? 아니요. 그런 건 너무 직접적인. 역시 예, 네. 인물들이 사실은 안 들어오고 뭉뚱그려져 있어요. 저 안에서도. 예.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서 처음에 이제 정치와 참사에 대해서 질문한 것 자체도 그러니까 너무 빠른 애도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내가 애도할 시간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그 멍한 상태로 저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5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. 그 광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그래서 다시 귀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그럼 황교안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, 뭐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이냐 이런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너는 뭐 할래? 어떻게 할래? 이런 질문은 참 네. 괴로운 질문이죠. 문학이 이런 참사 현장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문학 작품 안에서 담아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별로 다 다르겠죠. 다 다르고 일단 소설 장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개별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소설가 분들한테 다가오기 시작한 다음에 그분의 서사를 뭐 재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의 서사를 같이 엮어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에세이를 써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는 있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벌어졌던 일을 다시 반복해서 그 시로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단순하게 어떤 똑같은 작품을 다시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떠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동질적인 사건이거든요.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가 안 나와요.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작년 12월 30일 날 목사평역 근방에서 한국 작가의 자시리에서 그 추모 신앙송회를 했었죠. 이태원. 예, 이태원 참사 추모 신앙송회 했었는데 저도 사실 그 자리에 나와달라고 해서 한 편 쓰긴 했는데 다른 언어가 나오질 않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무랄까, 시대에 대한 책무, 아니면은 그 해야 할 말들,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세월호 참사하고 다르게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니까, 더더욱
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고, 아마 제 느낌으로는 세월호 때보다 그 어떤 문학 작품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제가 이걸 대비라고 할 수도 있을까 하는데 어느 분한테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. 좀 어떤 작업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동의를 했는데, 과연 그 작업이 어떻게 될지, 하게 될 수 있는 건지, 요것도 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채랄까, 어떤 마음의 짐 같은 것은 남아있을 것 같고, 또 그걸 또 짊어지고 가는 게,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또, 그 문학의 숙명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이렇게 시와 소설을 말씀 듣다 보면은 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뭐 비평가로서 비평 입장 얘기하자면 뭐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시와 소설은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시는 이제 황교안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1인칭의 항상 1인칭의 화자고 자신의 갖고 있는 진실이거든요. 그 진실을 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진실이 하나 확정이 되면은 더 이상의 나눔할 때 나기 어렵죠. 왜 이게 진실인데 더 이상 쓸 말이 뭐가 있을까? 그러니까 세월호나 이태원 같은 경우 약간 동용우주에 참사다 보면 진실이 거의 고정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, 반면 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들이 경합하는 장르잖아요. 이 사실도 넣을 수 있고 이 입장도 넣을 수 있고, 근데 그 입장들을 이제 대조해 가면서 정말 하나의 진실로 독자를 유인해가는 이런 장르의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은 정말 다양한 입장에서 하나의 사건을 중충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시는 또 그 본질을 바로 꿰뚫어서 직관으로 봐는 거죠. 그러니까 아마 어렵다는 말씀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한 말이니까.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 문학은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고, 그것이 또다시 반복일전정 필요하고, 또 소설은 좀 더 많은 사실들 경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내고 본질을 궁금해할 것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작업들, 그런 얘기들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